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호님의 동학제 제4권 사랑의 불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 이마동은 이 세상은 어떻게 바꾸어지든지 바꾸어져야 한다는 주장, 전녹두는 하늘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팽팽하게 이어졌는데요. 우리의 역사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물꼬를 틀까요? 함께 갑니다. 제4권 사랑의 불꽃. 사랑에 눈뜬 여인. 별림이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이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반쯤은 혼몽 상태였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희었다. 볼이 홀쭉해지고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다. 눈 자위가 거먹게 꺼져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저승과 이승의 두 골짜기를 이때껏 헤매다가 간신히 이승 쪽으로 넘어와 있는 형국이었다. 이암을 살려낸 일을 생각하면 별림이는 아슬아슬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꿈 같고 옛날 옛적의 어떤 이야기 속의 일만 같았다. 별림이는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암이 칼을 맞고 기어들어온 서슬에 그녀의 입덧은 어디로인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몇 차례 구역질을 한 듯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 넘겼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만큼 그녀는 죽살잇기를 헤매는 이암을 부둥켜 안은 채 황망하게 살아온 것이었다. 별림이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마른 입술에 침을 말랐다. 그 사람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별림이는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그 사람은 결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녀와 얼굴을 대하기만 하면 서로를 노려보고 빈정거리거나 악담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지역보였다. 이 무렵 들어서는 지역보가 하루 건너 한 차례씩 오곤 했다. 지역보는 이암이 누구한테서인가 칼을 맞고 쓰러진 뒤부터 이암 대신에 월산뜸 고흥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지역보가 제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별림이는 생각했다. 그 사람 물어갈 호랑이나 귀신은 없을까? 지역보는 목숨도 즐겼다. 내종으로 피를 위아래로 쏟아내던 지역보가 살아나서 남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발등에 심줄이 끊어진 까닭으로 질질 끌듯이 걷곤 하던 다리도 아주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거짓말같이 절름거릴 뿐이었다. 별림이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지역보의 곰보 자국만 보아도 온몸에 닭살 같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지역보는 요즘 들어서 전에 없이 느물거리기까지 했다. 어디 뜨이연 놈들, 나 이렇게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 거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똑똑히 볼 것이다.
지역보는 안간 힘을 쓰면서 별림이와 이우암을 향해 소리치곤 했다. 별림이는 오래 전부터 대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거정문 밖으로 성벽 위에 팽나무가 보였다. 잎사귀들이 눌쩡눌쩡해졌다. 성벽을 기어 올라간 담쟁이 덩굴도 붉어졌다. 가을이었다. 별림이는 하품을 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졸음이 왔다. 한숨 잤으면 좋겠다 싶었다. 졸음을 참았다. 잠이 든 사이에 지역보가 오면 안 되는 것이다. 아직 운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우암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지역보는 칼로 이우암의 목이나 가슴을 찔러버릴지도 모른다 싶었다. 들에는 나락이 익어가고 있었다. 성문뜸에 이인한의 작은 사람 달림이의 집은 그의 여름의 늦더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석을 어떻게 쇠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부산스럽고 황망하게 날과 밤이 겹치어 흘러갔다. 대돌 아래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었다. 해가 팽나무 가지에 걸렸다. 언니 달림이와 어머니 지씨는 산밭에 나가고 없었다. 깨를 털고 콩을 거두러 간 것이었다. 이우암은 조금 전에 모처럼 별림이의 부축을 받으면서 골목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다. 그는 돌담을 두 손으로 짚으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천천히 걸어 다녔다. 서문의 동백나무 숲 앞에까지 갔다. 거기에서 그는 동백나무 숲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가시덩굴 숲을 보았다. 이 숲속에서 누구인가가 숨어 있다가 내가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내 옆구리를 찌른 것이오. 반사적으로 으악 소리를 질렀고 그러면서 들어와 박히는 칼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외틀면서 발을 헛디뎠어요. 자연 나는 이 아래로 곤두박질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눈을 떴어요. 옆구리에 칼이 박혀 있고 숨을 쉴 수 없도록 아팠어요. 신통하게도 하늘에 별들이 보입디다. 별들을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제일 먼저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각나고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나를 칼로 찌른 그 누구인가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가시덩굴을 헤치고 기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우암은 흥분해 있었다. 흥분한 이우암의 숨결은 가빠졌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성벽 문틀에 기댄 그가 비틀거렸다. 별림이가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너무 무리를 한 때문인지 그는 또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내 누워있기만 했다. 들어 누워있는 이우암의 숨결은 골랐다. 이우암은 이제 간신히 대소변길을 다니곤 했다. 이우암은 두 세상을 살고 있었다. 하마터면 칼에 찔린 날밤에 죽을 뻔한 것이었다.
피가 멎지를 않았고 열이 설설 끓었다. 그를 살려낸 건 고읍에서 온 의원이었다. 의원은 피와 함께 칼독을 입으로 빨아냈다. 상처에다가 화승총의 화약가루와 늙은 호박의 창자들을 넣었다. 다행하게도 칼끝이 허파를 건드리지는 않은 듯 싶다고 의원은 말했다. 그 의원을 별림이가 밤길을 달려가서 데리고 왔던 것이다. 껌껌한 밤일 뿐만 아니라 30리 상거인 길이고 드높은 제까지 하나를 넘어야 하므로 의원은 와주려고 하지를 않았다. 별림이는 의원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빌어댔다. 가서 자기의 남정네를 살려주신다면 머리털을 잘라 신을 삼아 드리겠다고 울면서 통사정을 했다. 대나무 숲이 쇳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다. 대숲은 바람에 민감했다. 바람이 팽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잎사귀들 몇 개가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려왔다. 걷어 올려놓은 거정문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 거정문은 조금 전에 이우암이 답답하다고 걷어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별림이는 이우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거정문 내릴까요? 이우암은 고개를 저었다. 춥지 않아요. 이우암은 마찬가지로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녀는 이우암의 드높은 콧끝에다가 이마를 가져다가 댔다. 그녀의 코를 그의 콧끝에 댔다. 그녀는 앓고 있는 이우암의 옆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 지씨가 대신 병간을 하여 주겠다고 나서도 별림이는 맡기려 하지 않았다. 지씨마저도 미덥지 못하게 여기곤 했다. 병자가 위급한 때에는 옆에 앉아 꼬박 밤을 밝히곤 했다. 오줌을 누러 갈 때는 반드시 어머니 지씨나 언니 달림이를 깨워다가 옆에 앉혀놓고 다녀오곤 했다. 그녀는 병아리를 지키는 씨암탉 같았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병자 옆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녀가 헛눈을 팔기만 하면 어느 누구인가 이우암을 해칠 것 같았다. 그녀는 특히 지역보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곤 했다. 지역보는 이우암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이우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지역보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물론 지역보는 자기가 이우암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펄펄 뛰었다. 별림이는 지역보를 거정문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 번은 술에 얼큰하게 취해온 지역보가 문턱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려 했다. 그녀가 지역보의 등을 세차게 걷어밀었다. 지역보는 기막혀 했다. 아니 이놈의 옆편네 좀 보소. 내년은 대관절 어느 놈의 옆편네야. 지역보는 별림이가 이우암의 병간하는 것을 배아파하였다. 그 다음 날 온 지역보는 별림이를 달랬다. 나하고 이우암하고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형아 아우어야 하던 사이야. 중간에 내년 때문에 나빠지기는 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일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화해를 하고 다시 예전처럼 같은 피부치같이 살아야 한다. 알아들었냐? 별림이는 지역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의 등을 거칠게 밀어냈다. 지역부는 밀려나가지 않으려 하고 별림이는 밀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지역부는 밀려나가면서 어이없어 헛웃음을 쳤다. 그 이튿날 또다시 취하여 온 지역부는 저를 거칠게 걷어미는 별림이를 두들겨 팼다. 이년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머리채를 휘감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어깨와 등과 뺨따귀를 쳤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마당에다가 지렁이같이 대굴대굴 굴려놓기도 했다. 별림이는 지역부한테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들은 둘이 다 막판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머리채를 휘감아 잡은 그의 두 손목을 끊어 놓을 듯이 감아 쥐고 비틀었다. 두 발로 지역보의 두 다리를 감았다. 지역보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졌다. 별림이는 지역보의 팔이며 어깨며 가슴이며 손가락이며 가리지 않고 마구 물어뜯기도 하고 핥히어 대기도 했다. 별림이에게 물린 지역보는 여편 내가 사람 죽인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지역보는 별림이에게 그렇게 당한 뒤로는 그녀를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집에 오더라도 그녀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이우암한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곤 했다. 이제는 별림이의 어머니 지씨나 언니 달림이의 마음이 모두 지역보한테서 떠났다. 이인안의 마음도 떠났다. 지역보가 이유암을 칼로 찔렀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보를 보면 진저리를 치고 외면을 했다. 별림이는 한시도 병자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엌에서 밥을 짓거나 우물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늘 뒤를 돌아보곤 했다. 뒷간에 앉은 채로도 대문간과 마당과 병자 누워있는 방의 거정문에다가 귀를 대고 있곤 했다. 고양이 발자국 소리만 나도 화다닥 뒷간에서 뛰어나왔다. 아기를 가진 채 그렇게 늘 긴장해 있다가 보니 별림이의 몸은 빼빼 말랐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곤 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부가 거칠어졌다. 양쪽 볼과 이마에 검버섯 같은 기미가 끼어 있었다. 거기다가 잘 먹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심신이 매우 고달파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별림이의 뱃속의 아기는 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따금 아기가 여리게 발길질을 하곤 했다. 그것이 그렇듯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별림이는 이우암이 그렇듯 소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다가 그의 몸 여기저기를 씻어주었다. 개순물통으로 물을 떠다가 놓고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머리를 감겨주기도 했다. 그녀의 정성 때문에 이우암의 피부는 항상 깨끗하고 투명했다. 지금쯤 지역부가 도둑고양이처럼 성문뜸 어구를 들어서고 있을지 모른다 싶었다.
지역보가 올 때 오더라도 별림이는 잠시 이우암의 옆에 눕고 싶었다. 눈을 붙이고 싶었다. 이우암의 옆에 모로 누웠다. 이우암의 어깨에다가 가볍게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매가 달크무레했다. 모로 누운 까닭인지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하였다. 별림이는 얼른 이우암의 손 하나를 끌어다가 자기의 배에 대주었다. 이우암이 별림이를 돌아보았다. 쳐다보는 그녀의 눈과 내려다보는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가 슬프게 웃었다. 별림이는 이우암의 두 손으로 자기의 배를 누르면서 몸을 웅크렸다. 이우암이 칼을 맞고 들어온 날 밤에 별림이는 깨어났다. 그것은 어쩌면 한 여인의 계안이었다. 이때껏 그녀는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거대한 성벽이나 독 같은 노비의 삶 속에 빠져 있었다. 사랑이라는 것도 이난이라는 대상 밑에서 종속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칼을 맞고 들어온 이우암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우암의 몸에서 환한 빛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자기의 진짜 사랑은 바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남정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 자리 털고 일어나면 어디에다 움막이라도 하나 짓고 삽시다. 여기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별림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참았다. 언니 달림이도 아기를 뱄다. 언니와 아우가 한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양쪽 가문의 제왕님네들이 서로 싸운다고 했다. 한쪽 제왕님네가 다른 한쪽한테 치게 되고 친 쪽의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언니 달림이 쪽에서는 입덧이 나자마자 별림이를 내쫓으려고 했다. 달림이의 눈짓이 곱지를 않았다. 중간에 든 어머니 지씨가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이우암이 얼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면 난 모르는 대처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별림이는 이우암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싶었다.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꽃 생각이 났다. 그녀가 말을 했다. 우리 아기한테는 꽃을 많이 보여줘야겠어요. 일문뜸의 이인안의 집 우란에는 꽃나무들이 지천으로 많았다. 꽃들은 사철을 다투어 피곤했다. 종들이 면천하여 뿔뿔이 흩어져 간 뒤로는 그것들을 가꾸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시들어져 없어졌다. 아들을 낳는다면 좋겠다고 별림이는 생각했다. 이우암같이 튼실한 아기를 낳고 싶었다. 만일 딸을 낳는다면 꽃같이 예쁜 딸을 낳고 싶었다. 그녀는 그 아기를 꽃 속에 묻어 키우고 싶었다. 이우암하고 함께한 호젓한 산모퉁이에 움막을 하나 짓고 살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늘 대해온 꽃나무들을 우란에 빙 둘러 심을 참이었다. 봄이면 제비꽃, 민들레꽃, 할미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진달래꽃이나 철쭉꽃들도 볼 수 있게 해놓을 참이었다.
매화나 백꽃도 두고 보고 싶고 살구꽃과 복숭아꽃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싶었다. 목백일옥나무나 동백나무도 심고 싶었다. 산에 나는 페랭이꽃도 심고 나리꽃이나 물봉숭아도 심고 싶었다. 가을 들어서는 들국화와 쑥부쟁이꽃, 분꽃, 수국꽃, 도라지꽃들도 볼 수 있게 할 참이었다. 꽃나무들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고 싶었다. 그 하늘을 보며 나물죽이나마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자 허기가 들었다. 나물죽 한 그릇을 야무지게 먹는다고 먹었지만 벌써 배가 고팠다. 언니 달림이와 어머니 지씨가 있을 목화밭이 생각났다. 목화나무 사이사이에 심은 무가 눈앞에 삼삼했다. 그것을 뽑아서 껍질을 벗기고 우적우적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야 뱃속의 아기가 건강할 터였다. 당신 배고프지요? 별림이가 속삭였다. 이유함은 못 들은 채 했다. 나물죽을 쓰기로 했다. 이유함한테도 먹이고 그녀도 먹을 참이었다. 많이 먹어서 아기를 튼튼하게 할 참이었다. 문턱을 넘어서면서 걷어올렸던 거정문을 내렸다. 대돌로 내려서다가 별림이는 소스라쳐 놀랐다. 한 남정네가 대문간 안에 서 있었다. 지역부는 도둑처럼 서 있었다.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지역부는 늘 그랬다. 하루 한 차례씩 나타나서 그 허물어져가는 달림이의 집 주위를 뱅뱅 돌곤 했다. 하고 별림이는 숨을 돌렸다.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을 놀라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별림이는 지역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지역보는 코를 찡긋했다. 별림이는 지역보의 눈길을 피해 몸을 돌렸다. 팽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역보의 다리 절림거림은 거의 완전하다시피 좋아졌다. 거짓말같이 한쪽 다리를 약간씩만 끌면서 걷곤 했다. 이유함이 칼을 맞고 쓰러져 누운 다음부터 지역보는 달림이의 집을 나갔다. 고흥연의 집에서는 저런 도둑고양이 같은 사람을 머슴으로 부리고 싶을까? 사람이 어쩌면 저렇듯 대면대면할 수가 있을까? 별림이는 친저리를 쳤다. 이를 악물었다. 지역보를 대문간 밖으로 내몰 작정을 했다. 지역보를 집안에 놔두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별림이는 지역보를 향해 갔다. 지역보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태연하게 팽나무만 쳐다보았다. 바람이 팽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었다. 대나무 숲도 쇳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별림이가 지역보의 팔 하나를 잡아 대문간 쪽으로 낚아챘다. 그가 몸을 외틀면서 몸을 피했다. 대나무밭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버렸다. 그녀가 뒤쫓아갔다. 그의 팔을 잡아 다시 낚아챘다. 그가 돌아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 관가로 가서 사통을 한 너희 연놈들을 발구할 참이다.
별림이는 지역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대문간 쪽으로 걷어 밀기만 했다. 내내 그렇게 둘이서 배 맞대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알지. 꿈에서 깨어나라. 너희들 둘이 어느 날 문득 귀신도 모르게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년아. 지역부는 별림이에게 떠밀려 대문간 쪽으로 가다가 몸을 팩 돌렸다. 왜 이러냐? 그 자식 얼굴이나 좀 보고 갈란다. 남의 옆편내를 뺏어서 살고 자빠져 있는 그 자식 얼굴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좀 보자. 별림이는 몸을 피하는 지역부에게로 쫓아갔다. 지역부가 이유암이 들어있는 방 쪽으로 갔다. 별림이가 달려가서 지역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별림이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별림이가 지역부의 가슴을 걷어 밀었다. 얼굴 핥히고 물어 뜯고 죽이기 전에 얼른 나가. 별림이가 앙칼스럽게 말했다. 얼른 관가에 가서 팔고를 해. 옆에 내 빼앗아간 놈 잡아다가 물고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란 말이야. 나도 할 말이 있은게. 나는 살인범을 잡아가라고 할 참이여. 저 사람을 칼로 찌른 사람이 바로 지역부, 그 지옥에도 못 갈 내 놈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역부가 지지 않고 대들었다. 오냐, 우리 다 같이 옥살이 한번 해보자. 지역부는 별림이의 팔 하나를 잡아서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지역부는 별림이를 2바퀴째 내둘렀다가는 놓아버렸다. 별림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사이에 지역부는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갔다. 그때 이유암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지역부가 이유암과 마주 앉았다. 어디 낮바닥 한번 보자. 남의 옆편내 훔쳐 살고 있는 그 반반하고 대면대면한 낮바닥. 지역부가 이유암의 눈을 뚫을 듯이 쏘아보았다. 이유암도 지역부를 쏘아보았다. 거정문을 내려뜨려 놓은 방 안은 어두웠다. 거정문 틈으로 새어든 흰 빗살이 한 줄기 있을 뿐이었다. 자연 그들은 어둠에 묻힌 서로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야행성 동물들의 그것처럼 멀뚱거렸다. 이우암은 아직도 옆구리에 통증이 있었다. 숨을 크게 쉴 수 없었다. 운신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물론 사력을 다한다면 멸바자국쯤 날쌔게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지역부쯤은 쉽게 들어 내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아직 덜 아문 상처에 크게 해로운 것이다. 지역부를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지역부가 그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지 않는 한 눈 딱 감고 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유암은 별림이가 얼른 들어와 주기를 바랬다. 우암 총각은 몸에 해로우니까 숨도 크게 쉬지 말고 가만히 들어 누워만 있어. 내가 그놈을 오늘 죽여놓고 말인게. 별림이가 거정문을 들치고 뛰어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우암 총각? 이 우라질 놈이 총각은 무슨 놈의 총각이냐? 지역부는 빈정거렸다. 별림이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역보의 멱살을 잡았다. 밖으로 끌어당겼다. 지역보가 끌리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뺐다. 별림이는 이끌리지 않는 지역보를 걷어 밀었다가 재빨리 끌어당겼다. 지역보는 움쭉달싹하지 않았다. 그래도 별림이는 사력을 다하여 밀어붙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유암에게 계속해서 당부를 했다. 혹시라도 몸 움직이지 말어. 상처에 해로우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어. 이 역적 같은 놈은 나 혼자 두들겨 패 죽여도 넉넉하게 죽일 수 있어. 오냐 그래라 이 독사 같은 무진년아. 어디 내 마음대로 죽여봐라. 나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속이 아리고 쓰라리냐. 지역보는 자기를 미는 별림이를 슬쩍 피하면서 옆으로 넘어뜨렸다. 별림이는 지역보의 멱살을 잡은 채 방바닥에 들어 누웠다. 지역보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별림이의 뺨을 쳤다. 별림이의 뺨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별림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하고 안간 힘을 쓸 뿐이었다. 별림이는 용을 쓰면서 몸을 일으켰다. 지역보를 노려보면서 그녀는 또 이유암에게 말을 했다. 혹시라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다. 뭐냐 이년, 새서방 놈을 끔찍히도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 다시 덤벼봐라. 그냥 유저를 내놓을 것이다. 유설년. 별림이는 지역보의 몸 어딘가를 물어 뜯을 기회를 엿보았다. 지역보는 별림이의 의도를 진즉 알아챘다. 별림이가 물지 못하도록 그녀의 이마를 한 손으로 걷어 밀었다. 별림이가 만일 그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으면 호되게 후려쳐 주겠다는 듯 한 손을 지켜들었다. 별림이가 이마를 걷어미는 지역부의 손을 뿌리치고 비호같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 다음 순간 지역보가 소리를 질렀다. 별림이가 지역부의 손가락 하나를 가져다가 깨문 것이었다. 지역부가 물리지 않은 다른 손으로 별림이의 얼굴을 걷어 밀었다. 그러자 별림이가 지역부의 상투를 틀어쥐었다. 상투가 풀리었다. 별림이는 풀린 그것을 한 손으로 휘감아 쥐었다. 지역보는 별림이의 손목을 비틀었다. 별림이는 상투를 감아쥔 채 엉덩이를 일으켰다. 그 엉덩이를 거정문 쪽으로 두르고 지역보의 상투를 끌어당겼다. 지역보는 상투를 잡은 별림이의 두 손목을 모질게 틀어쥐었다. 힘을 다해 비튼다면 별림이가 상투를 놓을 것이다. 또 상투 잡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녀를 간단히 내동댕이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방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이우암이 언제 그에게 덤벼들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상처를 크게 입고 회복이 안 된 이우암이라 할지라도 만일 사력을 다한다면 그를 간단하게 들어다가 메어 칠 수도 있을 터이었다. 지역보는 별림에게 이끌리는 척했다. 그가 이끌려주자 그녀는 엉덩이를 거정문 밖으로 내놓았다. 그의 상투를 세차게 끌어당겼다. 오냐 이년, 남정네 상투를 잡았겠다. 인제는
너 인연 살았다고 할 것이 없게 됐다. 별림이가 대돌로 내려섰다. 지역보가 순순히 그녀에게 이끌려 주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대문간 쪽으로 내둘렀다. 그를 대문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칠 참이었다. 지역보는 기막힌 꾀 하나를 생각했다. 대문간으로 끌려 나가서 이유함에 아기가 들어있을 그녀의 아랫배를 발 뒤꿈치로 진 이겨줄 꾀였다. 인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지역보는 이끌려가면서 짓거렸다. 그들은 대문간 밖으로 나갔다. 별림이는 지역보를 골목길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녀는 그의 상투를 틀어잡은 채 버티고 섰다. 이놈, 다시는 이 대문간에 발을 붙였다가는 정말로 사생 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지역보는 별림이가 상투를 놓아주기를 기다렸다. 그때 그는 그녀를 넘어뜨릴 참이었다. 이유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별림이를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을 참이었다. 이녀는 악녀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듯 독사보다 더 모질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조그만 몸뚱이 어디에 그런 독이 들어있을까. 바야흐로 별림이가 그의 상투를 놓음과 동시에 그의 상체를 힘껏 걷어 밀었다. 지역보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엉덩방아를 찢지 않았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재빨리 대문간 쪽으로 가서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섰다. 그녀의 손 하나를 잡았다. 그녀가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녀를 간단히 휘둘러 엎어버렸다. 그녀가 나뒹굴었다. 그는 이우암에 씨가 들어있는 그녀의 아랫배를 겨냥하고 발을 들어 올렸다. 발 뒤꿈치로 짓이겨줄 참이었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삽살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모두들 들에 나갔다. 지역보가 설사 별림이를 두들겨 패고 짓밟아 죽인다 할지라도 말리러 올 사람이 없었다. 지역보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거렸다. 그는 별림이의 아랫배를 힘껏 밟았다. 한데 그녀가 재빨리 쓰러진 몸을 한 바퀴 뒹굴려 그의 발을 피했다.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한 개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돌멩이들이 많이 깔려 있었다. 던질 테면 던져보라고 하며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돌멩이를 그에게 던졌다. 돌멩이는 엉뚱한 곳으로 빗나갔다. 그녀가 자잘한 흙모래와 돌멩이들을 양손에 집어들었다. 별림이는 지역부의 아기를 짐작하고 있었다. 아기를 지우려는 것이다. 짓밟히면 죽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이우암도 그에게 죽고 말 것이다 싶었다. 지역부한테는 이제 악만 남아있는 듯 싶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흙모래와 돌멩이들을 지역부에게 던지고 뿌렸다. 지역부는 피하려 하지 않았다. 돌멩이와 흙모래가 정통으로 그의 얼굴로 쏟아졌다. 하고 지역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사이에 별림이는 대문간 안으로 들어갔다. 명대로 살려면 얼른 마음 먹고 돌아가. 별림이는 악을 써댔다.
그녀는 후들후들 몸을 떨었다. 그녀의 저고리 고름은 떨어지고 없었다. 저고리가 헤쳐졌고 치마 말이 드러났다. 그 치마 말마저 흘러내려 있었다. 흰 젖무덤이 반쯤 드러났다. 치맛자락도 헤쳐졌다. 속옷이 치맛자락 밖으로 훤히 나와 있었다. 비녀가 빠져나갔다. 낭자머리는 헝클어졌다. 머리칼들이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부한테서 이우암과 자기 뱃속의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다. 별림이는 아버지 천만석이 도끼 자루를 하기 위해 잘라놓은 참나무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대문간 문설주에 몸을 숙이고 서 있었다. 만일 지역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몽둥이로 사정을 두지 않고 정수리를 후려칠 참이었다. 한데 지역보는 대문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이우암은 거정문을 들치고 나와 돛돌에 앉아 있었다. 별림이는 참나무 몽둥이를 든 채 가쁜 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렸다. 이우암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낯빛으로 굳어진 이우암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어려 있었다. 별림이는 이우암의 그 모습이 처량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우암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하고 소리쳐 울었다. 이우암은 팽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림이의 왜소한 몸이 그의 우람한 품속에 보이지 않게 묻히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예쁜 얼굴과 이 조그마한 체구 속에서 무슨 힘이 그렇게 악착스럽게 분출하는 것일까? 그는 얼마 전부터 별림이한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곤 했다. 어떤 때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보를 퇴치시키곤 하는 것이 가슴 벅차도록 고마웠다. 또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그녀가 무섭고 지긋지긋하였다. 별림이가 아니면 그는 진즉 지역보한테 맞아 죽었을 듯 싶었다. 지역보가 목을 조르려고 든다면 방어를 하지 못한 채 할 일 없이 죽게 될 것 같았다. 힘을 쓰려고 하면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이 아픈 것이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터에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인가. 팔뚝이나 어깨에도 힘이 없었다. 몸을 일으키기도 힘이 들었다.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별림이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피를 흘리고 들어선 날 밤에도 그녀가 의원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건강해진다면 그녀를 등에 업고 다니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무 고생도 하지 않도록 잘 위해주고 싶었다. 사랑을 하여 주고 또 한없이 사랑을 하여 주리라고 그는 이를 물었다. 이우암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어리었다. 둘이서 움막을 한 채 지어 살면서 날품을 들어 양식을 구해다가 주고
고기도 잡아다가 주고 옷도 해 입혀주고 아이를 서당에 보낼 수 있도록 포목과 돈도 벌어다가 주고 그러리라고 생각했다. 그런저런 무슨 말들을 하고 싶은데 목이 메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듯 싶었다. 그때 지역보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지역보는 서로 얼싸안고 있는 별림이와 이우암을 보더니 별림이가 버려둔 참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지역보는 거정문 앞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이우암과 별림이를 노려보았다. 하고 그들을 비웃었다. 오냐, 잘들 하고 있다. 오늘 아주 결판을 내버리고 말자. 지역보는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참나무 몽둥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우암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역보가 덤벼들기만 하면 아픈 몸이라도 그를 들어 내던질 태세였다. 지역보는 이우암을 비웃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몸이 날랜 이우암일지라도 이제는 이빨과 발톱들이 모두 빠진 호랑이나 한 가지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두 남녀를 동시에 두들겨 패 죽이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지역보는 혀를 깨물었다. 별림이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별림이가 없고는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그 개벽 세상이라는 것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리라 싶었다. 그런 세상 놓아두어서 무얼 할 것인가? 이놈의 세상 자체를 아예 못 쓰도록 짓뭉개버리고 싶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죽고 싶었다. 그는 몽둥이를 치켜들고 그들 옆으로 다가갔다. 이 개 같은 잡것들아! 악을 쓰면서 몽둥이를 더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다시 이우암과 별림이에게 악을 써서 말을 했다. 이 개 돼지 같지도 못한 이언놈들아! 별림이가 분연히 이우암의 팔을 제치고 얼굴을 들었다. 몸을 일으키고 이우암의 앞을 막아섰다. 별림이의 눈에 저기가 번뜩거렸다. 그 눈빛에는 푸르스름한 형광이 어려 있었다. 나부터 죽여라! 별림이가 이를 갈면서 말했다. 지역부는 문득 개를 생각했다. 개를 잡아 죽인 적이 있었다. 그의 집에서 키운 개였다. 그가 개의 목에 새끼줄을 걸었다. 지게코 속에 그 새끼줄을 넣고 잡아당겼다. 개가 끌려왔다. 개는 네 발로 뻗대면서 고개를 양옆으로 젖혀댔다. 새끼줄을 끌어당기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개는 어머니의 약을 해드리기 위하여 키웠던 것이다. 지게코에 목이 졸린 개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 개의 눈빛이 그의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서는 정수리를 때려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몽둥이로 개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몽둥이가 개의 머리에서 몇 차례든지 빗나갔다. 이웃집 차들새가 와서 도와줘서야 개를 죽일 수 있었다. 개는 죽은 다음에도 눈을 뜨고 있었다.
저기를 가지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눈빛이었다. 별님이와 이우암의 눈빛이 그때 개의 그것 같았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지역보는 겁이 났다. 진저리를 쳤다. 지역보는 이를 악물었다. 약해지는 스스로를 욕했다. 시방 이들을 패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우암이 아픔 때문에 운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이때가 패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다. 그렇다. 눈을 감고 정수리를 내리쳐야 한다. 그날 밤 칼로 저놈의 옆구리를 찌를 때처럼 눈을 딱 감고 후려쳐야 한다. 별님이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우암만 죽여야 한다. 나부터 쳐 죽여봐. 별님이가 소리쳤다. 지역보는 눈을 힘주어 감았다. 푸른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그 어둠 속에서 저기에 찬 별님이와 이우암의 푸른 눈빛이 보였다. 쳐들었던 참나무 몽둥이로 이우암을 힘껏 내리쳤다. 그래, 쳐라, 쳐. 별님이가 악을 썼다. 별님이가 지역보의 허리를 보듬고 늘어졌다. 지역보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지역보는 별님이를 뿌리치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둥이 끝에 거정문 자락이 걸렸다. 지역보는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쳤다. 그때 대문간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아무도 없느냐? 여인네의 근엄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달림이의 목소리도 아니고 지씨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쩌면 일문뜸의 이인한의 아내 월산댁이거나 이인한의 어머니 보성댁인지도 모른다고 지역보는 생각됐다. 저 대문간에 들어서는 년도 쳐 죽여야 한다. 이인한도 쳐 죽여야 한다. 별님이도 쳐 죽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적이다. 그것들은 다 나를 깔보고 업신여긴다. 지역보는 눈을 힘주어 감은 채 몽둥이를 계속해서 내리쳐대기만 했다.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몽둥이를 든 두 손의 소나귀가 얼얼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몽둥이를 맞고 뻗으러지는 이우암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미친 듯이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마침내 지역보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마당을 뛰쳐나갔다. 너 이놈! 바야흐로 마당으로 들어서던 여인네가 지역보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이인한의 아내 월산댁 고씨였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